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풍수지리설 그리고 도교와 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말부터 나타났었던 풍수지리설 그리고 도교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교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융합하면서 고려 전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이 풍수지리설과 도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과 도교. 먼저 볼 것이 뭡니까? 풍수지리설을 먼저 봐야 되겠지요.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이 친구부터 먼저 본다면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던 것은 언제냐?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반도 우리나라의 보급. 언제 보급되었냐? 언제 보급됐어요? 신라 말에 보급되었습니다. 신라 말에 승려인 도선에 의해서 보급되었다. 신라 말. 이분이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라 말은 나오질 않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라 말의 도선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보급되었다. 이것이 풍수지리설이다. 그러면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잡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산세와 지형이, 한마디로 자연 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산세와 지형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인간에 영향을 끼친대요. 길, 흉, 화, 복에 영향을 끼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장풍, 득수. 이 짱풍 이게 아니고 장풍, 득수의 줄임말이 되는데 바람을 막아주고요. 득수, 물을 얻는 곳이 사람이 살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라는 어떤 양택풍수와 함께 이곳에다가 묘자리를 두고 양지바른 곳에다 묘자리를 두면은 묘를 쓰면 한마디로 사람을 거기다가 이제 묻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좀 이 자손들이 대대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음택풍수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양택풍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 음택풍수 죽은 사람이 편안하게 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 하면서 어떤 도읍지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을 짓는 어떤 입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마찬가지 이제 무덤에도 무덤의 위치를 결정할 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신라 말의 도선에서 들어온 것이 태조 누굽니까? 왕건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됐고 개경으로 도읍을 옮기는 데도 영향을 끼치게 됐고 이 외에도 고려사의 많은 부분 사실 뭐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그죠? 풍수지리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봤어. 도교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또 가보도록 합니다. 도교.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고구려와 백제 거기에서 이제 유물로서 나타나 있지요. 무엇이 있습니까? 불로장생을 꿈꾼다. 금동대향로라든지 산수문이 벽돌이라든지 이거 백제에 나타났던 이제 문화적 사료가 되겠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하는 뭡니까? 네 명의 사신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러면 도교는요. 간단히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이 도교는 불로장생, 자연과의 조화 요걸 추구한다는 거. 늙지 않고 장생, 오랫동안 산다는 얘기야. 불로장생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추구한다는 거? 현세의 복을 추구한다. 현실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구한다. 복을 구한다 이거야. 현세의 복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죽기 싫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난 언제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 이 도교는 결과적으로 일반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의 그 힘든 삶,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누구에게 많이 전파가 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어떤 귀족들이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야. 귀족의 수용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좋습니다. 해서 풍수지리설과 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교와 관련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 들어왔던 유교, 태조부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까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유교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발전 과정. 왕들을 보도록 할게요. 유교의 발전. 유교의 발전이다. 자, 왕 첫 번째 어느 왕? 태조. 왕건이죠. 태조 때 유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인데요. 태조 때 사실 이제 고려를 만든 사람들이 뭐야? 호족들과 함께 육두품 애들이 결탁해서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태조 때는요. 육두품들이 정치에 많이 등용된단 말이에요. 육두품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육두품 등용. 육두품들을 등용하면서 유학이 곧 유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유교가 발전하게 되었다. 요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왕이 있습니까? 4대 왕이었습니다. 광종이 있습니다. 4대 왕 광종 때는 이 유교가 곧 유학이 무엇으로? 과거제 실시로 시험 과목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야. 과거제 실시. 과거제를 실시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학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 시험 과목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겠습니까? 그죠? 이때 당시 말하는 유학은요, 지금 훈고학이라는 유학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경전의 해석과 그다음에 이제 한자의 의문을 연구하는 훈고학, 요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여러분들 이제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대에 나옵니다. 고려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건국의 어떤 사상적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광종까지 봤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유교와 관련돼서 왕과 관련돼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왕입니까? 성종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성종 때 이 양반은 어땠냐? 중국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무보다는 한마디로 이제 어떤 군사력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어떤 학문 발전에 더욱더 심취했던 게 송나라였어. 고려 성종도 마찬가지. 송나라의 문치주의를 받아들여서 고려도 문치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때 전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 누가 건의를 해? 최승로라는 인물이 건의를 합니다. 이분이 건의를 하셨다. 성조에게 올리는 28개의 글이 있습니다.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성종이 뭐한다? 오케이, 좋아!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성종 때 와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 국가가 유교 정치 이념화를 확립하게 되었다. 자, 유교가 국가 정치 이념으로 확립되게 됐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게 유교의 어떤 왕들의 업적과 관련돼서 발전 순서가 된다는 것이야. 알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발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 유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에 대해서 관학과 사학에 대해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교육기관이다 보도록 할게요. 자, 유학교육기관, 유교교육기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국가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관학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관청에서 교육한다 얘기야. 관학을 교육했던 곳이 뭐냐? 그렇지. 학교를 만들었죠? 예,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국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국자감이 조금 곧 관학이 쇠퇴를 하게 되고요. 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가 관학이고요. 사학은 학원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학의 발전, 요걸 좀 잘 봐야 된단 말이야. 사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문헌공 뭡니까? 예, 최충이라는 인물이 계십니다. 최충의 문헌공도. 자, 여기서 문헌공이라고 하는 것은 최충의 호가 되겠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최충의 문헌공도. 이들이 모여서 이제 최충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구제학당이 있어요. 구제학당. 구제학당 왜 구제학당이냐면 강의실이 9개가 있었거든. 그래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거야. 최충의 문헌공도 곧 구제학당 플러스 한 10개가 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학이 발전하게 됐다. 최충의 문헌공도 이후에 12사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도, 사학 12도라고 얘기한다. 사학 12도가 발전하게 된다. 얘들아, 사학 12도, 곧 사학이 발전한다. 그럼 반대로 보면 관학이 쇠퇴하겠죠.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또 추진을 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 얘들아, 학원 다니지 말고 다시 학교로 오세요. 학교로 오면 이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전문 강좌인, 새로운 이제 커리큘럼 새로 짜놓고, 칠제라고 하는 전문 강좌를 만들어 놓고, 니들이 국립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니들한테, 자, 그거 뭐냐, 그거?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도 만들어 놓습니다. 자, 볼게. 사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관학을 쇠퇴하고 관학의 진흥의 모습으로 관학의 진흥책으로 무엇을 추진한다고요? 예, 첫 번째 뭘 만든다? 전문 강좌인 칠제. 칠제를 만들어낸다. 교재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양현고.
요것을 만들게 된다. 다시 갈게. 칠제는 전문 강좌야. 강좌를 만들고 양현고는 뭡니까? 장학재단이야.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알겠어? 이 정도로 관악지능책으로 같이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핵심 정리 간단하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풍수지리설과 도교다. 신라만의 도선에 의해서 전파된 풍수지리설. 이것이 고려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래서 도성을 쌓는다든지 새로운 어떤 뭐 행정구역을 만든다든지 뭐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자, 도교는요 누가 좋아했습니까? 귀족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고요. 현세 구복, 현실세계에서 복을 달라고 했던 어떤 종교로서 발전한 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 우리 왕들 태조와 광종과 성종, 특히나 성종 때 유교가 정치 이념화로 확립이 되었지요. 뭐 하면서요?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이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했던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화를 확립했다.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음은 우리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신라말 도선에 의해 보급된 사상이 뭐냐? 예, 풍수지리설이다. 풍수지리설이다. 잡고요. 고려 중기 사학이 발전하였는데 최충의 무엇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나타났습니다. 문헌공도. 최충의 문헌공도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정부의 관악지능책으로 전문 강좌인 칠제와 장학재단인 뭐가 만들어졌다? 양현고. 요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겠냐? 해서 우리 고려 전기의 어떤 사회문화 부분에서요. 풍수지리설과 도교와 유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